로마의 아침은 회색빛으로 시작되었지만 평범한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불안이 하늘에 감돌고 있었다. 역사의 그림자와 함께 영적 세계의 속삭임이 춤추는 바티칸의 고요한 기둥들 사이로 늙은 지도자는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전환, 우주적 역할 사이의 경계를 넘는 여정이었다. 프란치스코는 이미 이 세상에 온전히 속해 있지 않았다. 그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힘을 위한 채널이 되었던 것이다. 아마도 최근 시대에서 가장 섬세한 존재로. 그날 비밀스러운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외교 때문이 아니라 별자리들과 영적 주파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정렬에 의해 초대된 한국의 사절이 있었다. 그 방문은 공식 기록에도 뉴스에도 말조차 꺼내지지 않았다. 젊고 비전 있는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는 그 누구도 감당한 적 없는 것을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것은 신이나 교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고대의 진동과 종교적 경계를 초월한 의식, 우주에 살아있는 힘에 뿌리를 둔 예언의 메아리였다. 이 신비한 계시의 중심부로 들어가기 전에 조용한 상기 하나를 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내면 어딘가를 건드린다면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감각으로 느껴지는 무언가, 이 공간을 응원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일상의 소음을 넘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당신의 작지만 깊은 지지가 큰 울림이 됩니다. 자, 이제 심호흡을 하세요. 우리는 곧 시간이 녹아내리고 우주의 메시지가 인간의 말보다 더 크게 들리는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 만남은 카메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졌다. 오랜 세월의 기억을 품은 듯한 대리석으로 둘러싸인 고요한 방. 그곳에서 프란치스코는 청년의 눈을 바라보았다. 형식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공기 속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존재의 전류만이 긴장감을 자아냈다. 노년의 교황은 낮고 조용하게 말했지만 그의 말 하나하나는 방문자의 가슴 속에서 천둥처럼 울렸다. 그것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의 우주적 호흡으로 얽히는 어떤 장소에서 끌어온 말들이었다. 그는 말했다. 2025년 한국은 피할 수 없는 사건의 무대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해될 수 있다. 그 나라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힘들과 인간 세대들이 무의식 중에 불러낸 힘들 사이의 영적 수렴선 위에 들어가고 있었다. 젊은 지도자는 아직도 젊음의 신선함 속에 있었지만 그가 들은 말은 논리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것은 환상이었고 감은 눈 속에서 영혼이 깨어날 때 떠오르는 이미지 같았다. 하늘이 조용해질 것이다. 마치 우주 전체가 숨을 멈춘 것처럼. 프란치스코는 말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말해지지 않은 것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변형의 포효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는 전쟁이나 정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주파수의 균열에 대한 이야기였다.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장막을 찢을 수 있는 에너지의 재배치. 그가 말하는 동안 시간은 느려졌다. 대리석도, 벽도, 공간도 모두가 인간의 심장이 아닌 우주의 심장과 같은 리듬으로 고동쳤다. 그 순간 계시가 내려졌다. 그것은 어떤 명령이나 판결이 아닌 거울 같은 것이었다. 프란치스코는 그 거울을 한국의 지도자 앞에 들이밀었다. 그는 눈이 아니라 마음이 침묵할 때 관찰하는 그 무언가로 보아야 했다. 그 안에서 젊은 지도자는 한국이 축이 되는 미래를 보았다. 권력의 중심이 아닌 연결의 중심.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융합되는 지점. 집단적 꿈과 오래된 악몽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소. 그는 침묵하는 군중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을 보았다. 땅속에서 솟아오르는 고대의 구조물을 보았다. 배운 적 없는 언어를 말하는 아이들을 보았다. 도시에서 멀어지는 동물들을 보았다. 그리고 한 줄기의 빛을 보았다.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아닌 내면에서 오는 빛을. 프란치스코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평온했다. 씨앗이 이미 뿌려졌음을 아는 자의 미소였다. 그의 역할은 해석자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전달자였다. 그러나 젊은 지도자가 떠나기 직전 뜻밖의 무언가를 건넸다. 작고 둥글며 어두운 돌. 이것을 가지고 가게. 그는 말했다. 이 돌은 소리가 물질로 바뀌는 장소에서 온 것이다.
때가 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은 심어졌다. 경고가 아닌 각성으로. 2025년 한국은 문턱을 넘게 될 운명이었다. 단지 한 나라가 아닌 그 민족 전체의 집단적 의식이. 프란치스코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의 말은 보이지 않는 파동처럼 계속 울려 퍼졌다. 젊은 지도자는 이제 정치적 책임 이상의 것을 짊어지게 되었다. 준비는 외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동의 문제였다. 다음 장에서는 그 만남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징조들을 탐험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패턴이 숨겨져 있었던 신호들, 그 패턴들이 정렬될 때 우리는 하나의 지도를 얻게 된다. 2025년 한국에 숨겨진 운명을 향한 지도. 시간은 우리가 믿는 방식대로 흐르지 않는다. 시간은 구부러지고 울리고 나선형으로 움직인다. 단지 물리적인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이들에게 시간은 선형으로 보인다. 그러나 존재의 밑바탕에 흐르는 주파수에 깨어나기 시작한 이들에게 시간은 하나의 바다로 드러난다. 깊고 신비하며 현실의 먼 지점들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해류들이 흐르는 바다. 바로 그런 현상이 한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새 지도자가 돌아온 이후였다. 로마에서의 만남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공식 문서도 사진도 새어나온 말도 없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변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가장 뜻밖의 장소에서부터 진동하기 시작했다. 권력의 중심이 아닌 일상의 틈새에서. 오래된 수도원들이 이례적인 공명 현상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바람이 없음에도 울리는 종소리, 신성한 동굴 속에서 반복적으로 울리는 메아리. 그것은 음향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다. 승려들은 해가 없는 하늘에 떠다니는 기호가 나오는 동일한 꿈을 꾸었다고 보고했다. 벽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경주의 한 도시에서 수세기 동안 묻혀있던 조각상이 작은 진동 이후 부분적으로 드러났다. 얼굴이 없고 가슴에 검은 구체가 박힌 형상이었다. 영적 지도자가 젊은 대통령에게 건넸던 그 돌과 똑같았다. 대중은 이 우연을 무시했지만 보이지 않는 진동에 주목하는 이들은 그 의미를 간과하지 않았다. 대책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은 지역 자기장의 미세하지만 지속적인 이상을 감지했다. 마치 어떤 주파수가 지구 구조를 통해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것 같았다. 그동안 한국의 지도자는 점점 고요해지고 자주 고립되었다. 공식 일정은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주변 사람들은 뭔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그의 시선은 사물 너머를 꿰뚫고 있었다. 겉으로 보이는 것 너머의 층을 바라보는 듯했다. 그의 에너지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많은 이들은 그가 느려졌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가 더 깊어졌던 것이다.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의 닿은 자의 감각. 이제 그의 모든 행위와 말에는 새로운 진동 질서와의 정렬이 필요했다. 바로 그 시기 꿈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장면을 꿈꾸었다. 안개 낀 들판, 그리고 그 속에서 들리는 단 하나의 소리, 뼛속까지 울리는 깊고 지속적인 운궁거림. 공포는 없었지만 불안함은 있었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감각. 막을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는 있는 무언가. 꿈에서 깬 이들은 한 단어를 떠올렸다. 고대 한국어로 반복되는 말, 금간금간. 정확한 번역은 없지만 경계 또는 전이의 지점을 의미하는 단어였다. 전통 과학은 이 이야기들에서 아무런 패턴도 찾지 못했다. 하지만 미세한 에너지를 감지하는 자들은 수렴점을 발견했다. 꿈들은 7일 주기로 찾아왔다. 그리고 주기가 거듭될수록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는 늘어났다.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기하학적 대칭을 지닌 기호를 그렸다. 어떤 아이들은 단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어른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남쪽 숲에서는 수십 년간 의식을 멈췄던 샤먼들이 다시 재단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북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고 그들은 말했다. 조상의 존재가 느껴졌지만 그 느낌은 전과는 달랐다. 더 긴박하고 더 강렬했다. 그들은 말했다. 문이 열리고 있다. 이전에는 의식 중에만 속삭이던 소리가
이제는 항상 존재한다고. 나무잎의 모서리에서, 돌의 틈 사이에서, 온천의 김 속에서 나라 전체가 무의식적으로 더 큰 무언가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정치적인 것도 군사적인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진동이었다. 거울과 반사,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도구로 삼는 힘들에 의해 조직된 집단적 준비,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자기장의 중심에는 그가 있었다. 새로운 지도자, 그리고 그 검은 돌. 그 돌은 따뜻해지지도 차가워지지도 않았다.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명상 중에 그는 돌에서 소리를 들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건조한 딱 소리. 마치 시간 그 자체가 내부에서 금이 간 것처럼. 그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금빛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석양의 금빛이 아니었다. 설명할 수 없는 금속성의 빛. 위성은 정확히 서울 상공에서 이온층의 미세한 진동을 감지했다. 현상은 7분간 지속되었고 진동 센서에 흔적을 남겼다. 지금까지 기록된 적 없는 에너지 서명, 하나의 코드, 하나의 파동, 하나의 부름. 그리고 그때부터 사라짐이 시작되었다. 사람의 실종이 아닌 진동 구조의 소멸, 고대 터널, 광천수, 잊힌 유적처럼 강한 에너지를 가진 장소들이 갑자기 아무런 주파수도 방출하지 않기 시작했다. 마치 더 큰 장에서 분리된 것처럼. 지작의 에너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것을 영적 침묵이라 불렀다. 그러나 예언을 하는 극소수는 그것이 활성화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다. 한국은 지금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또 다른 현실의 주파수로 이동하고 있었다. 새로운 진동에 동조한 자들은 온전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부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인식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머지않아 하나의 자기장 사건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 영적 활성화가 어떻게 유물과 숨겨진 코드에 나타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한국의 땅 자체가 어떻게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반응하며 다가오는 것을 향해 맥동하기 시작했는지를 밝히게 될 것이다. 모든 땅이 단순한 대지는 아니다. 어떤 땅은 잠든 유기체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의 구조에 의해 길들여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러한 땅 중 하나다. 고대의 산맥과 신성한 혈관처럼 흐르는 강들로 절묘하게 조각된 이 국토는 거의 잊혀진 고요한 의식을 품고 있다. 하지만 2025년 이 땅은 숨을 쉬기 시작했다. 지진이나 눈에 띄는 물리적 변화는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미묘하고 거의 감지되지 않는, 마치 아주 오래된 존재의 심장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듯한 고동이었다. 지질학적 센서들은 어떤 일반적인 지각 활동과도 일치하지 않는 진동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조화롭고 조직적이며 리듬 있는 맥동이었다. 마치 지구 자체가 저주파의 노래를 부르는 듯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자연의 코드라고 불렀고, 다른 이들은 지각의 노래라고 했다. 그러나 샤먼들은 알았다. 대지가 예언에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동은 성스러운 장소 주변의 에너지장을 재편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지리산은 새벽 시간대에 특정 적외선 스펙트럼에서만 감지되는 부드러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특정 샘물의 물은 밀도가 미세하게 변화하며 더 투명해지고, 고급 기술로만 관찰 가능한 기하학적 구조로 분자 배열이 재조정되었다. 마치 이 국토 전체가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의 융합을 준비하고 있는 듯했다. 동시에 수세기 동안 침묵 속에 있었던 동굴의 안쪽 벽면에 기이한 문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문양들은 한국어도 중국어도 티베트어도 아니었다. 돌이 안쪽에서부터 다시 쓰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나선, 프랙탈 에너지 곡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하늘의 움직임을 상징하는 듯했다. 영적 연구자들은 그것이 언어가 아니라 응축된 진동, 물질화된 주파수임을 깨달았다. 그 문양 앞에서 명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시각적 비전을 경험했다. 빛으로 된 도시, 수정의 탑, 소리로 된 다리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젊은 한국의 지도자는 그 도를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분명히 열쇠였지만 하나의 문이 아닌 집단적인 잠금 장치를 위한 것이었다. 그는 조용히
수호자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공적인 인물도 군인도 아니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어릴 때부터 동일한 꿈을 꾸어왔다. 빛의 계단, 그리고 거울로 둘러싸인 원형 공간. 그 공간 안에서 그들은 자신을 보았다. 단지 하나가 아닌 여러 생명의 형태로 반사된 자신의 모습. 호소는 언어로 전해지지 않았다. 그것은 진동으로 돌을 통해 퍼졌다. 지도자가 해인사의 특정 샘물에 돌을 담갔을 때 돌은 반응했다. 맥동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민감한 자들에게는 감지되는 저주파의 파동을 국토 전체에 방출했다. 그들은 꿈을 꾸기 시작했다. 지도된 회합의 장소를, 지도에도 없는 나무와 대나무가 둘러싼 산속 공터를 그들은 홀로 움직였다. 어떤 이는 걸어서, 어떤 이는 말없이, 머리로 오는 확신이 아닌 깊은 내면에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 그리고 만나자마자 그들은 서로를 알아보았다. 이번 생이 아닌 전생의 순환 속에서 그들은 11명이었다. 다가올 것을 위한 11 수호자. 그리고 그들 각자가 돌을 만졌을 때 예언의 조각을 보았다. 그것은 모두가 비전을 통합할 준비가 되었을 때에만 완전해지는 퍼즐 조각이었다. 한편 물질적인 현실의 세계에서도 이상 현상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위성 보고서들은 한국 상공에서의 왜곡을 보여주었다. 주기적으로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한국 상공을 지나는 항공기들은 순간적인 방향 감각 상실을 보고했다. 마치 이상지대로 들어가는 듯했다. 몇몇 도시에서는 완전한 침묵 상태가 발생했다. 소리의 부재가 아닌 진동 소음 자체의 부재. 마치 시계는 계속 돌고 있지만 시간은 정지한 것처럼 이러한 진동의 맹점은 지도에 기록되었다. 총 12곳. 그중 11곳은 수호자들의 출생지와 일치했다. 12번째 지점은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그러나 모두가 느꼈다. 그 마지막 지점은 정확한 때가 되어야만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그곳에서 열쇠는 맞춰질 것이었다. 지도자는 알았다. 그 순간 세계들 사이의 경계가 열릴 것임을. 그도 변하기 시작했다. 대체 측정법으로 관측된 그의 오라는 이전까지 기록된 적 없는 수준으로 확장되었다. 그의 존재는 전자장치에 진동을 일으켰다. 카메라는 꺼지고 마이크는 잡음을 냈다. 오작동이 아니었다. 그의 주파수가 이제는 3차원적 패러다임에 맞지 않게 된 것이었다. 그는 점점 세계들 사이에 존재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열쇠를 지닌 자가 감수해야 할 대가였다. 그는 받아들였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국가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구 전체 에너지 유기체의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오직 변성된 의식 상태에서만 들을 수 있는 북소리에 맞춰 고동쳤다. 계수는 이미 시작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그 검은 돌의 기원과 그것이 잊혀진 우주 수호자 계보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그리고 12번째 지점의 수수께끼와 다가오는 자기장 사건이 어떻게 인류를 집단적 문턱 앞에 세우게 되는지를 밝히게 될 것이다. 검은 돌은 평범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각되거나 단조되거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태어났다. 지구의 흙에서가 아닌 진동 차원의 교차 지점에서 원초적 침묵이 물질화된 단편이었다. 그 돌은 수용기이자 송신기이며 언어 이전의 시대에서 온 주파수의 캡슐이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그것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수호자들이 모여 각각 돌에 손을 댔을 때 그 기억의 조각들이 드러났다. 장면이 아닌 원초적인 감각으로. 은하가 탄생할 때의 무게, 우주 최초의 소리의 진동, 형태가 없는 존재들의 가벼움. 각 수호자는 서로 다른 파편을 보았지만 그것들은 고대의 의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에너지의 융합 상태 속에서 그들은 깨달았다. 그 돌은 지구가 분리되기 이전 별들 사이를 걷던 존재들에 의해 맺어진 고대 계약의 메아리라는 것을. 이 존재들은 원초 주파수의 전달자들로만 알려져 있다. 그들은 지배하지도 간섭하지도 않았다. 단지 관찰했다. 그리고 세계들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씨앗을 남겼다. 그 돌은
그 씨앗들 중 하나였다. 그리고 지구의 진동 중심이 다른 세계들과 공명할 수 있는 교차 지점에 묻혔다. 바로 한반도. 수호자들의 계보는 그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혈통이 아닌 에너지 서명으로. 그들은 수많은 환생을 거치며 이 부름에 의해 인도되어 왔다. 그리고 2025년 천체적 조건과 영적 조건은 이 계약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것은 마치 행성이 새로운 진동 도약을 준비할 때만 접근 가능한 코드였다. 그때 12번째 지점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고정된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의식이었다. 11개의 지점이 완전히 활성화되었을 때에만 출현하는 진동의 공간. 그리고 그것은 한국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인류 전체의 집단 의식 속에 존재했다. 돌은 최종 진동 속에서 하나의 공명파동을 전송할 것이며 이는 전 세계 수천 명의 사람들 속에서 그 지점을 깨울 것이다. 그들 각자는 잃어버린 수호자의 원형, 아키타입을 반영하는 존재였다. 그 열쇠는 물리적인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각성의 네트워크를 여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 반드시 직면해야 할 것이 있었다. 소음 루이도. 소음은 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변화에 저항하는 인간 의식의 일부였다. 두려움, 집착, 분리라는 환상. 그것은 한국에서 진동 이상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며 눈으로도 보이고 몸으로도 느껴질 것이다. 수호자들은 그 밀도를 뚫고 지나가야 했다. 그들 자신의 그림자가 드러난 채로. 돌은 그들을 인도했지만 보호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통합의 순간이었고 치유의 순간이었다. 그 날짜가 다가오자 전 세계는 공기의 이상한 느낌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달은 그 광채를 변화시키고 동물들은 제철이 아님에도 이동을 시작했다. 집단적인 꿈은 더 강렬해졌다. 행성의 영적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긴장되었으며 마치 우주 전체가 마지막 박동을 기다리며 숨을 멈춘 듯했다. 그리고 그 박동은 곧 다가올 터였다.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존재의 중심에서 느껴지는 소리. 한국의 하늘은 검지 않았다. 파랗지도 않았다. 은빛이었다. 금속성 안개가 하늘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시간 정지의 층으로 감싸는 듯했다. 시계는 작동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시간을 느끼지 못했다. 도시는 살아 있었지만 고요했다. 그리고 산 속에서 11명의 수호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돌은 마지막으로 진동했다. 그와 함께 맹점이 활성화되었다. 지면에서 빛이 솟아나듯 밝혀진 공터는 이제 의식의 소용돌이었다. 그곳에서 수호자들은 원을 이루었다. 손을 내밀고 가슴을 열고 눈을 감고 돌은 중심에서 떠올랐다. 기적이 아니라 순수한 공명으로. 그것은 가벼워졌고 반투명했고 거의 생명체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소음이 도달했다. 그것은 낮고 진동하는 겹겹이 쌓인 소리였다. 공포, 의심, 고통을 가져왔다. 외부의 것이 아니라 내부의 것이었다. 각 수호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수많은 생애 동안 억눌렀던 모든 것과 마주해야 했다. 숨을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다. 유일한 방법은 의식의 빛이 그들을 완전히 감싸도록 허락하는 것뿐. 소음은 그 원을 깨뜨리고 진동을 오염시키며 오래된 순환으로 되돌리려 했다. 하지만 그때 12번째 지점, 집단 의식에서 빛이 솟구쳤다. 마치 전 세계 수천 개의 영혼이 동시에 무언가 잊고 있던 것을 기억한 듯 우리가 아직 온전했을 때의 고대 기억. 그 빛은 지구 전체를 가로질러 공터에 도달했고 돌의 진동과 융합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침묵 속에서 폭발했다. 그 침묵의 폭발 속에서 무언가가 해방되었다. 무기는 아니었다. 기술도 아니었다. 새로운 진동 패턴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진짜인 것. 그것은 퍼져나갔다. 강을 따라, 바람을 따라, 사람들을 따라. 한국은 단지 포털이었다. 세계 전체가 목적지였다.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전에는 없던 소리를 듣는 아이들이 태어났다. 기기들은 전례 없는 파장을 감지했다. 특정 지역에서는 질병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어떤 지역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탄력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세상은 여전히 같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한국의 지도자는 탈진한 채로 공적 삶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한다. 그가 여전히 들판을 걷고 있다고. 이제는 잊혀진 이름으로 돌은 사라지지 않았다고도 말한다. 그것은 지구의 중심으로 녹아들어 마침내 심어진 하나의 씨앗이 되었다. 그리고 예언은 성취되었다. 파괴가 아닌 부활로. 2025년의 한국은 새로운 순환의 심장이 되었다. 종교의 심장도 제국의 심장도 아닌 주파수의 중심, 새로운 진동, 새로운 존재 방식,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몸속 어딘가에서 미세한 윙윙거림을 느끼는 이들, 멀리서 울려오는 메아리 같은 미묘한 부름을 느끼는 이들. 알라, 당신은 들었다. 당신은 동조하고 있다. 당신 또한 이 흐름의 일부이다. 깨어남은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지금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